다시 시작할게. 자, 우선 오늘 성북동 비둘기랑 뒤에 뭐냐 이거 신경림의 길 요거 우선 해볼 거야. 두 가지거든. 조금은 더 빨리 해본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해볼게. 자, 뒤에 보기 우선 잠깐 읽어보고. 보기가 와 읽을 만한 보기 없다. 이거는 나니까 나는 조금 있다가 읽으면서 얘기할게. 나는 가를 먼저 할 거니까 나 하면서 요거 우선 얘기해볼게. 처음부터 보자. 김광석의 성북동 비둘기인데 성북동 비둘기가 워낙 좀 유명한 작품이어가지고 그냥 우선 잠깐 얘기는 해볼게. 어, 성북동 비둘기에서 잠깐만 여기에도 그 얘기가 없나? 그지? 성북동 비둘기에서 비둘기가 드러내는 상징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게 뒤에 문제에 조금 넣어가 있어. 근데 우선 어째 읽고 하자. 읽고 하자. 빨리빨리 하자. 자, 우선 볼게. 성북동 산에 새로 번지가 생기면서 우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번지라고 얘기하는 말 있지? 번지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산업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산업화, 문명 이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성북동에서 구체적인 지명 우선 썼다고도 얘기할게. 구체적 지명. 이 성북동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북동이랑은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성북동은 되게 부자가 사는 동네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성북동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 같은 곳이었어. 오케이? 뭐 어쨌든 읽어볼게.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번지는 뭘 얘기해? 그 서식지를 얘기하는 거지. 서식지, 뭐 휴식처, 뭐 또는 자연이라고 봐도 괜찮을 거야.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이 비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 처음부터 보자.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자, 돌 깨는 산울림이라고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약간 폭력성의 이미지를 드러내. 돌 깨고 있는 거니까 폭력성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 뭐냐 문명의 아이고 명자를 먼저 써버렸네. 어, 문명의 뭐 파괴성 이걸 얘기한다고 하면 돼. 그래서 요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럼 돌 깨는 산울림 청각적 심상 얘기겠다. 청각 얘기하고 요게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금이 갔다 추대고. 왜 추대군지는 이해되지? 가슴에 금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 이제 상처받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는 뭐 비둘기 아픔 비둘기 아픔을 드러내는 거. 오케이. 뭐 질문 없이 그냥 쭉쭉 할 거야. 자,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에는 하느님 광장 같은 새파란 하늘 아침에 성북동 주민들에게 축복의 편지나 전해주시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봐봐. 지금 상처받은 비둘기잖아. 상처받은 이 비둘기. 성북동 비둘기는 상처받은 존재. 상처받은 존재인데 이 아이는 하나님 같은 새파란 하늘에 새파란 긍정이지. 색채 이미지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지? 새파란 하늘 아침에 성북동 주민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듯이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이들은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 인간과 함께 하길 바람. 그럼 인간과 함께 하길 바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나 보지. 이들은 그래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인간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네. 자, 근데 그때 볼게.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자 메마른이라는 단어 등장했다. 그지? 촉각적 심상을 얘기하는 거고 또 촉각적 심상을 얘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이제 파괴된 자연이라고 보면 되겠지. 파괴된 자연의 모습. 그래서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자 그러면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는 널찍한 마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뭐야 생활의 터전이라고 하거나 생활 터전 또는 안식처 그지 이런 것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성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자 채성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청각적 심상을 얘기하고 당연히 폭력성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다. 폭력성. 뭔가 얘기했던 거 이제 뭐 밑에다가 조금 당겨서 밑에다 써볼까? 그럼 뭐야? 문명의
폭력.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쳐서 피란하듯 지붕에 올라앉아서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 향수를 느끼다가 자 향수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지.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과거는 뭐라고 보면 돼? 이 과거 어디다 써야 될까? 이 과거는 인간과 함께 한대. 인간과 함께 했던 그때. 그래서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 향수를 느끼고 있다. 그럼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고 있던 거야. 누가?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비둘기야. 비둘기가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삶은 채석장이라고 하기는 미안하지만 좀 약간 부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파괴되는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런 데 도로 가가지고 금방 따는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라고 했어. 지금 금방 따는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과거에 대한 그리움. 똑같은 말 한 번 더 쓰게 되네. 과거에 대한 그리움. 뭐 온기는 또 뭐 촉각을 한 번 더 쓰면 되겠지. 촉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온기에다 입을 닦는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때를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아니?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그럼 얘기하면 서북동 메마른 골 쪽에는 이런 안식처가 없어. 그지? 가는 곳마다 폭력성만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얘는 그런데 얘는 피라나드 지붕에 올라앉아가지고 아주 좀 구공탕역에서 향수를 뀌다가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가가지고 금방 따는 돌 온기에다가 입을 닫고 있대.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채석장은 부정인데 여기에서 금방 따는 돌 온기야. 그 따뜻한 그 온기에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잠깐만 고대. 예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예전이라는 건 뭐 이제 산업화 이전이라고 보면 되겠지. 산업화 이전에는 사람들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요거는 잠깐만. 음, 요걸 반복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는데 요거까지 해서 반복. 요거까지 이렇게 반복이라고선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어, 아, 그리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잘라서 여기까지는 과거. 여기는 현재라고 보면 딱 맞겠다. 그지? 사람과 함께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평화를 즐기던 사람과 평화에서의 비둘기는 사람과 평화에서의 과거의 어떤 새의 이미지를 얘기하나 보다. 그지? 이런 새는 이제 산도 잃고 산 안식처 터전이라고 쓸게.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람도 잃었다는 건 이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겠지. 더 이상 공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그럼 사랑과 평화의 사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존했을 때의 모습. 이런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자, 쫓기는 새.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현재의 비둘기. 그렇지? 우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현재 이 모습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냐? 물질 문명의 발달로 소외된 존재. 물질 문명의 발달로 소외된 존재를 얘기하는데 이게 뒤에 이제 보기에서 이걸 좀 얘기하는 게 좀 있어갖고 그냥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물질 문명 소외된 존재로 우선 자연물이라고 보면 되고, 그지? 두 번째는 기억 안 나. 씨. 자연이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는 변두리 주민이라고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소외되는 현대인 변두리 주민 이렇게 두 번째는 여기 변두리 주민. 그러니까 변두리 주민이다 보니까 뭐 소외되는 건 맞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돼, 그지? 그지? 소외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게 서묵동 비둘기야. 서묵동 비둘기라는 작품은 워낙 되게 자주 나오는 작품이라서 그냥 우선 한번 정리할 것만 우선 조금만 쓴 다음에 다시 읽어줄게. 첫 번째, 이 작품 같은 경우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1년을 놓고 보면 비둘기 있는 모습, 2년도 비둘기가 있는 모습. 근데 세 번째는 이 비둘기가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지. 그래서 이 작품이 좀 전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선 묘사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어떤 판단 또는 서술이 드러나. 그래서 1년, 2년, 3년이야. 그래서 이거 또 선경호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그래. 선경호정은 초반에 경치를 묘사한 다음에 뒤에서 나의 정서를 얘기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비둘기에 대한 묘사를 조금 해주고, 그러니까 비둘기의 현실, 비둘기의 현실에 대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그래서 그 비둘기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그 뒤에 가서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 네. 우선 이렇게 요거 보면 되고,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마지막 열에서 너네가 아까 봤지만 비둘기가 진짜 그냥 비둘기를 얘기해서 자연물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뭐도 될 수 있냐면 소외받는 존재들, 그러니까 물질 문명에 소외받아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되기도 하고 아니면 도시 변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런다고 했었지. 그럼 이게 결국엔 뭐냐, 비둘기가 진짜 비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 시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기는 하거든, 이게. 그러면 이걸 이제 우의적 기법이라고 불러. 우의적 기법. 사람의 이야기를 동물에 빗대서, 다른 대상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의인화도 괜찮겠지. 의인화 같은 것도 괜찮을 때고, 이런 걸 우리가 상징적 시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상징. 다시 지우고 상징. 상징. 자, 세 번째. 세 번째 보면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지. 구체적 지명. 그리고 구체적 상황. 비둘기가 어떤 성이고 어떤 성이고 어떤 성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거 이렇게 너무 뒤로 길게 쓰지 말고 밑으로 좀 당겨 쓸게. 이게 뭐냐면 관념적 주제야. 관념적 주제를 구체적으로, 관점적 주제에라고 하는 게 좋겠다. 관념적 주제에 구체성, 구체성 부여. 관념적 주제에다가 구체성을 부여해. 관념적 주제가 뭔데요? 여기서 말하는 관념적 주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물질문형 비판. 물질 문명을 비판하는 건, 그러니까 뭐 딱 떨어지는 그런 주제라고 보기엔 좀 불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관념적 주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누가 들어왔네. 준혁이 들어왔고, 지훈이 들어왔고. 채연아, 유나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 좀 해줄래? 나가고 안 들어왔어. 다른 애들이 들어왔어. 희한하네. 전화를 안 받아? 나도 카톡 했는데 안 받아. 얘 뭘까? 집에 있었니 아까? 아니야. 오전에 수업 못 들어와. 오전에 못 들어온다고 저번에 얘기했어. 그리고 아까 들어왔었어, 누나. 아까 전에 들어왔었는데 없어진 거야. 출근할 때 분명히 있었어, 아까. 유나 어떻게 된 걸까? 절대 이런 애가 아닌데. 너무 궁금하네. 1년 보여줘? 여기 있어, 1년. 여기 있어요. 아우, 얘기해주니 좋네. 1년. 유나가 없는 게 마음이 좀 걸리지만. 나 근데 쓸 거 조금 있는데? 조금만 쓰고 나서 하나만 더 쓸게. 하나만 더 쓰면 지금 이거 대주적 시어가 있어. 대주적 시어가 조금 쓰이는 게 있는데, 뭐 그냥 여기 있는 걸로 잠깐 얘기를 해줄게. 여기서 내가 펜으로 얘기를 하면, 돌 깨는 산울림 부정이지, 그지? 그리고
어딨냐? 여기 있다. 최성장 포정. 최성장 포성. 요게 있지. 그치? 그리고, 긍정 여기 있다. 긍정은 요걸로 할게. 긍정은 널찍한 마당. 이게 긍정. 그래서, 뭐 내가 그냥 써주면, 돌 깨는 소리, 돌 깨는 산울림. 이거랑 채성장 포송. 얘랑 널찍한 마당. 이렇게 해서 이게 대조가 된다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는 현재의 상황이고 널찍한 마당은 과거의 상황을 얘기하면 된다. 오케이, 끝. 요 정도. 요렇게 하면 지금 쌍목동 비둘기 끝나도 돼. 괜찮지? 쌍목동 비둘기 빨리 한 번만 다시 빨리 끝나면 시작할게 다시. 부탁 한 번만 해자. 서목동 비둘기 읽어보자. 서목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자 서목동 산에 번지가 생겼대. 이 번지라고 하는 건 뭐냐? 뭔가 새로운 번지가 생겼대.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게 생기면서 잠깐만 화면을 보고 수업하면 더 좋겠다. 이게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 번지가 없어졌대. 그럼 요거 성북동 비둘기가 지금 네모칸을 쳐놨잖아. 왜? 상징적인 시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또 하나는 물질 문명에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도 괜찮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번지가 사라졌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갈 자리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자연이 사라진 걸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돌 깨는 산울림 부정적인 속성을 얘기하지. 마이너스 3번 쓸게. 부정적 속성. 그래서 뭐 폭력성을 얘기하고 물질 문명의 폭력성, 문명의 폭력성 이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돌 깨는 산 울림이니까 이것도 청각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그래서 가슴에 금이 갔대. 가슴에 금이 갔다는 건 뭐야? 비둘기가 아픔을 겪었다. 비둘기가 상처를 겪었다라는 걸 눈으로 보이는 추대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대. 그래서 그래도 성북동 그래도 얘는 굴하지 않나 보지.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상처받은 그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자 같은 파란 하늘 아침에 파란 아침 하늘에 미안해.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이거 되겠지. 이게 지금 뭐냐? 비둘기의 어떤 기능이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게 비둘기의 기능 또는 모습 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비둘기가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존재였다라는 거지. 추대구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슴에 금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건 마음의 상처인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정서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인데 그걸 가슴에 금이 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표현으로 설명해주지. 그지? 나 마음에 스크래치 갔어? 이렇게 하는 거 나 마음에 상처 입었어? 이 말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스크래치 갔어. 결국엔 요런 게 전형적으로 뭐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눈에 보이게 표현했다라는 거. 오케이?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누구랑 사랑하면 뭐 이렇게 하트 이런 거 쓰잖아. 나 하트도 이렇게 하트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눈으로 보여준 거잖아. 이거 출애구가 되는 거거든. 근데 뭐 이게 이렇게 하면 깨졌다. 이런 뜻을 얘기해 갖고 사랑이 끝났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오케이? 자, 그럼 끝. 자, 어딨냐? 그래서 성북동 주민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라는 거야.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때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 왜? 이미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조용히 앉아 콩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이 널찍한 마당이 지금 현재 없어. 널찍한 마당이 있던 건 과거야. 오케이?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최성장 포성이 매력죠. 최성장 포성이라서 또 전형적으로 폭력성을 드러내는 거. 아까 대주적인 시어로 썼던 거지. 피난하 내가 그래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았다. 이거 주체는 또 비둘기야.
비둘기가 피난하던 지붕에 올라앉아서 아침 구공탄 연기에 향수를 느끼다가 아침 구공탄 연기는 옛날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누구에게? 비둘기에게. 비둘기에게 아침 구공탄 연기는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매개체라고 보면 돼. 이런 걸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들어가서 산 1번지 채석장 원래 자신이 살던 곳을 얘기하겠지. 지금은 파괴되고 있는 그런 곳이지. 그곳에 도로가 갖고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닫고 있대.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이렇게 쓱쓱 닫고 있다는 건 뭐야? 그거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거를 보고 싶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사라져가고 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안식처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밑에 볼게. 예전에는 사람들을 성자처럼 보고 예전에는 사람들을 성자처럼 보고 누가? 비둘기가 야,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과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람과 평화에서의 그런 비둘기가 그지? 그럼 비둘기가 사람을 성자처럼 받고 사람과 가까이 있었고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사람과 함께 평화를 즐기던 그런 비둘기가 이제는 산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렸대. 산을 잃어버렸다는 건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소린 거고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야? 함께 할 만한 사람을 잃어버렸다. 라는 거지. 공존할 만한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거지. 그런 것도 잃어버리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사랑과 평화의 사상을 낳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둘기의 기능이었잖아. 아까 전에. 그지? 공존했을 때 비둘기가 우리에게 이런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쫓기는 새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쫓기는 새는 지금 현재 부정적인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비둘기를 말하는 거라고 보면 딱 맞겠지. 됐나? 자, 그러면 성북동 비둘기 꽤 중요한 거라서 요거는 뭐 요렇게 해볼게. 쌤 자, 그리고 있잖아요. 예, 얘기하세요. 그럼 음? 비둘기도 객관적 상관물이나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감정이입을 조금 얘기하기 힘든 게 비둘기가 그러니까 비둘기가 어떻게 보면 상처받는 사람이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긴 화자가 비둘기를 보고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화자가 내 얘기를 하다가 비둘기가 등장해서 비둘기가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게 아니야. 객관적 상관물이나 감정이입이 될 거면 화자가 내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나의 정서를 부각시켜주는 소재인 비둘기를 등장시키면 되는데 이 시는 중심 소재가 이미 비둘기야. 그래서 비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비둘기는 감정이입이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상징적 시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적 대상이 되는 거야. 결국엔 아예 그냥.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는 얘기를 안 할 거야. 이해되니? 네. 왜 감정이입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건지 이해될 거야. 자, 우선 이렇게. 자, 그러면 됐고. 왜? 시원아, 혹시 유나 뭐가 됐어? 아닌가? 이걸 알겠다는 건가? 오오, 추임새구나. 그렇구나. 난 오오라고 해서 이제 뭐야 유나가 왔네, 마네 뭐 이런 건가 그랬네. 이 설명이 이해된다는 소리구나. 오케이, 우선 됐어.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작품인데 이게 뭐야? 신경림의 길이야. 이게 조금 지랄 맞아. 이게 시가 조금 지랄 맞은 시더라고. 미안한데 이거 보기를 한번 읽어보는 게 너네들한테 조금 맞을 것 같아. 보기를 읽어본 다음에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이 시가 좀 독특해가지고 자, 한번 보면 나에서 길은 단순히 우리가 걷는 물리적 길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길은 물리적 길을 얘기한다기보다 보통 인생이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길 아니면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 읽어볼게. 자, 이 작품의 길은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써 있잖아. 그지? 길은 길의 상징성과 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인생에 관련된 주제의식을 한다. 그럼 여기가 길의 상징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이야. 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해. 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그래서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대하는 태도가 두 개가 등장하고 길은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해서 옳은 태도가 하나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조금 독특한 시야. 선생님이 봤을 때 조금 독특한 시. 그래서 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1번, 2번이 나오고 화자가 얘기하는 세 번째 태도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대하는 태도 2개,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 1개.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거거든. 한번 읽어보고 나서 우선 얘기를 해줄게. 내가 보기엔 그냥 봐서는 못 푸는실 수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 자, 한번 시작해보자. 길. 네, 뭐 시에서 일반적으로 길이라고 하는 게 길이 다 인생을 얘기하거나 과정을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 우선 얘기할게.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 미안한데 이제 우선 이미 부정이거든. 왜 부정인지는 내가 뒤에서 읽고 나서 써줄게.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자, 그럼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자신이 길을 만든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 돼.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얘네가 부정이야. 길을 지가 만든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길을 만든다고 하지만 요 길, 미안하지만 여기다 아까 쓰니까 인생이라고 쓸게. 자신들이 인생을 만드는 줄 알지만 길은 인생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자, 않는다 라고 했지. 우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선 이게 먼저다. 통념 비판을 먼저 하고서 얘기하자. 통념을 비판했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하면서 시를 전개해 나가는 거야. 이게 보통 비문학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어떤 구성들 중에 하나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쭉 얘기하는 거잖아. 얘도 딱 그런 거지.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면 이게 표현법을 의인법이라고 봐도 돼. 왜?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 길이 쫓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걸. 그러니까 의인법이고 길은 결국에 뭐야? 의지가 있는 존재. 의지적 존재. 길. 의지적인 존재의 길. 이 얘기를 하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벼랑이라고 생각. 벼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고난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 벼랑 앞에 세워서 세모 칠까? 벼랑 앞에 세워서 낭패를 시키는가 하면 그지? 이게 지금 길이 하는 일이야. 길이 하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거지. 낭패를 시키는가 하면 뒤에 큰 물에 이게 큰 물도 미안하지만 이것도 고난이라고 우선 얘기를 할게. 이것도 고난. 원래 물을 고난으로 막 쓰거나 이러지는 않거든. 물을 고난으로 뭐 쓸 수도 있기는 한데 물은 고난보다는 뭐 일반적으로 물이라는 건 뭐 이별의 매개체라든지 단절의 매개체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가끔 상황에 따라서는 문명을 상징하기도 해. 물이 문명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 뭐야 어떤 그 역사 이런 걸 상징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쓰거든. 큰 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역사를 상징하는 경우도 조금 더 많아.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썼더라고. 그래서 아씨 별론데 싶더라고. 근데 어쨌든 큰 물에 우정은 일부러라는 뜻이야. 큰 물에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내어서 그러면은 동강내었다는 거야. 큰 물에 제 길을 동강냈다는 거 뭐야? 내 큰 길이 큰 길이 큰 물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고난에 빠지게 하는 거지. 고난을 겪게 한다. 고난을 겪게 하는 거. 그러면서 고대 고난을 겪게 해서 사람들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요건데 요거는 이제 뒤에 선지에서 조금 해석된 게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게.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하는 거지.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하기 위한 그런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인간이 지네가 길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길은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고난에 빠지게도 하고 인간을 힘든 길로 나아가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야. 왜? 너네가 만드는 거 아니야, 임마. 라고 알려주려. 그지? 요게 첫 번째.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야. 어, 첫 번째, 뭐라고 하냐? 지금 아까 전에 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태도. 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아이고, 아니다. 뒤에 좀 정리하자. 이따가 정리할 때 써주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지, 그지? 정리할 때 써줄게. 그래서 요거는 길에 대한 사람의 태도 첫 번째를 이야기해서 길을 자기가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길을 만들고 우리가 개척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사람들은 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또 부정이야. 또 부정. 두 번째 태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 사람들은 이것들이 다 이것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고난을 얘기하면 돼. 고난. 그들이 준 고난.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야?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음, 여기 있는 대로 우선 얘기해 줄게. 잠깐만. 슬기가 있고 이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그 고난이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슬기와 이치를
가르치기 위한 일이다. 라고 믿는 존재. 말이 조금 길긴 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슬기와 이치를 가르치기 위한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근데 이거 되게 맞잖아. 고난이라는 게,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혜를 배워.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슬기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겪어내는지가 되게 중요해. 이런 격언을 되게 많이 들었잖아. 되게 좋은 말로. 근데 얘는 지금 그걸 부정하고 있다.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은 길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이런 게 우리에게 뭐 슬기를 가르치고 우리를 또 발전시키기 위한 거고 우리를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한 거라고 믿어라고. 근데 그런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한번 읽어볼게. 자, 천천히 읽어볼게.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길, 자, 사람이 만든 길이라고 했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길. 아까 전에 1번에서 나왔지, 그지?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얘는 계속 얘기한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온갖 곳, 온갖 살림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 요걸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시련을 통한 성장. 근데 이거 아니라고 얘는 믿고 얘는 이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한다. 요거는 어, 지식과 견문을 넓힘. 이건데 이거 미안하지만 둘 다 아닌 거야. 오케이? 얘는 이게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부정적 태도라고 지금 얘기한다. 이 시 전체에서. 오케이?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아,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 말한다 한다. 현재 시제. 얘가 현재 시제가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 여기 모른다 봐봐. 이런 거 다 현재 시제잖아. 그지? 아까 전에서도 한다. 이런 거 다 현재 시제잖아. 현재 시제가 되게 많아. 여기도 말한다 또 있네. 현재 시제. 그지? 이렇게 현재 시제도 좀 많이 쓰여. 자, 우선 더 읽어볼게. 음.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만 알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까 어, 거기 뭐 슬기와 이치를 가르침. 길의 뜻이 거기에 슬기와 이치를 가르치는 걸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와서, 자, 밖에서 안으로 끌고 왔던 건데 이 안이 되게 중요해. 안은 내면을 얘기하는 거다. 내면. 밖에서 내면으로 끌고 들어가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자,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자기성찰. 자기성찰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신을 반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자신을 돌아봐야 함. 요게 미안하지만 긍정의 태도야. 요게 긍정의 태도. 미안하지만 지식과 견문을 넓힌다 잘못된 거. 실현을 통해서 성장한다 잘못된 거. 그리고 뭐 이것도 잘못된 거. 어쨌든 다 똑같은 얘기들인데 하여간 요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라는 것은, 그럼 길이 밖으로 난 게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 이 안으로 난다는 건 뭐야? 마음으로 났다라는 거지. 마음, 내면. 그지? 내면으로 나 있다라는 것을. 오케이? 뭐 이걸 뭐 역설법이라고도 조금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그래서 요거 그럼 이게 뭐야? 길의 진짜 의미. 길의 진짜 의미. 길의 진짜 의미는 결국에 뭐야? 내면 수양. 내면 수양. 반성. 성찰. 이런 걸 위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은, 자, 이걸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 얘는 긍정.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겠지.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 이런 아는 자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고분고분해져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느리워서 사람들의 땀을 식게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안식과 평화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길을 가지고 내면을 수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면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안식과 평화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지 긍정의 사람이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 결국 뭐야? 겸손한 모습. 깨달음을 얻은 거지. 됐나? 지랄이지? 조금. 이게 작품 자체가 조금은 지랄인 건 맞아. 요게. 그래서 뭐 시간 이래? 라고 하면서 그냥 나도 뒤에 있는 거 문제랑 뭐랑 이렇게 좀 짜집어서 조금 읽기는 했어, 요거. 자, 우선 요건데 우선 뭐 많이 뭐 중요할 건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잠깐 얘기를 하면 대립적 시어. 대립적인 시어가 있어. 우선 첫 번째, 부정의 첫 번째로는 자신이 길을 만든다. 이게 부정적 시어 첫 번째고 두 번째 부정 시어는 뭐냐? 슬기와 이치를 어, 가르치려 실현을 줌. 요게 잘못된 거. 그러면은 긍정적인 건 뭐가 되냐? 긍정은 뭐야? 내면을 성찰해야 함. 내면을 성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요게 좀 대립적인 시어고 대립적인 시어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립적인 시어 이게 첫 번째고 대립적인 시어 두 번째를 얘기하면 부정은 밖으로 난 길. 이거 띄워야 되는데 밖으로 난 길이 부정. 그러면 긍정은 뭐겠어? 안으로 난 길이지. 안으로 난 길이 긍정. 됐나? 자, 뭐 이렇게 하면 대립적 시어 끝났고 나머지는 솔직히 뭐 크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 나머지 거는 뭐 길에 대한 의인법 쓴 거 조금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 대주적 시어 쓰인 거 대조법 금방 위에 썼으니까 필요 없지. 뭐 가군 쓴 거 가군 니은 다 요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지? 요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단정적 어조가 되기도 해. 단정적 어조나 아니면 현재 시제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 통념 비판. 통념 비판 끝. 얘는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작품도 아니고 뭐 해서 내가 읽어보면서 알면 괜찮겠다는 얘기들만 그냥 정리한 거야. 그냥. 오케이? 뭐 솔직히 뒤에 건 필요 없고 위에 거 대주적인 시험만 알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는 길에 대해서 좀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야. 독특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야. 그럼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 빨리 읽어볼게. 자,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자기가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주 오만한 생각인 거지. 만들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의 뜻을 쫓지 않는다. 그렇지. 너네가 만든 게 아니야. 길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놓고 낭패시키는 거야. 우리를 낭패시키는 거지. 그렇지? 길이 뒤에 큰 길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이어서 사람들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나를 버리게 만든다. 이 길을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지. 왜? 너네가 만든 거 아니야, 임마. 너네 씨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그 오만함에 대해서 혼내고 있는 거고 경계시키는 거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로 부정적인 태도 어떻게? 길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두 번째, 자,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에게 사람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한다. 그렇지, 이 고난을 주는 게, 길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거꾸로 우리에게 슬기를 가르치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지. 이것도 잘못된 생각. 오케이? 자, 조금 읽어볼게.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서 온갖 곳, 온갖 살림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밖에 있는 것들도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슬기와 이치를 가르치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고난을 준다라고 믿다라는 거지.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안 돼. 그럼 길의 뜻이 거기 있다. 뭔데?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슬기와 지혜를 가르치는 거. 거기 있는 거라고 알고 있대. 잘못된 생각인 거지. 근데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가서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는 얘네들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뭔데? 길이 사람을 안에서 밖으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를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는데 이게 진짜 의미인데 이걸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가지고 우리 뭐 해야 한다?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걸 모른다라는 거야.
고대. 그러면서 고대.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라는 것을. 길이 밖으로 나 있는 게 안으로 나 있다라는 거야. 밖으로 난 게 아니야. 안으로 나 있는 거야. 왜? 인생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를 성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나 자신 내면을 수용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만이 길의 고분고분해져서 이런 인생의 고분고분해져가지고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여기서 말하는 제 몸이라고 하는 건 길이야. 길이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들여서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기도 한대. 이게 뭐야? 길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 우리에게 인생이 우리에게 뭐야? 안식과 평화를 준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성찰을 하면. 성찰하는 존재들에게.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 자기를 성찰하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고 아, 이거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주어진 삶을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끝. 잘 이해되지? 응? 네. 그래. 내가 뭐 우진이도 앞에 갖다 놓고 수업을 해야 되나? 자, 우선 이렇게 뭐 빨리 하고 싶었는데 빨리 못하네. 빨리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해를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네. 자, 처음부터 볼게. 보자.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거 빨리빨리 해보자.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구조의 식구. 자, 유사한 구조의 식구. 유사한 구조의 식구라는 건 뭐 비슷한 구조의 식구를 얘기하는 거지, 가에. 근데 가는 유사한 구조가 있었어. 지금 여기 반복한 게 있었어. 사람과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지키는 사람같이, 사람과 같이 뭐 이런 거 반복되고 있잖아. 요거 나쁘지 않아. 요거. 그러면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식구를 활용해서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처지. 아, 과거에는 사람과 평화를 낳는 비둘기였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새가 된 거지. 그러면 우선은 가는 맞아. 그지? 그럼 나는 유사한 식구 구조가 있나? 아, 잠깐만. 이것도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유사한 식구를 찾을 필요도 없어, 나에서는. 왠 줄 알아? 나에서는 유사한 식구의 만에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는 내용이 나올 리가 없지. 나에는. 그지? 나는 내가 과거에는 있는데 현재는 지금 내가 과거에는 길에 대해서 알았는데 지금은 몰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 그지? 과거 현재가 필요 없잖아. 나에는. 오케이? 그러니까 유사한 식군의 만에 이런 걸 찾아볼 필요도 없는 거지. 생각해보면. 왜? 나는 이미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처지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니까. 나에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은 1번이고 2번 보자. 나는 가와 달리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에서 계절감? 근데 계절감이 있었나? 없었지, 그지? 나라는 시에 계절감이라는 게 나올 리가 없었어. 계절감 X. 이런 걸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화제 인식 변화. 화제 인식이 변화한다? 잘못된 인식을 깨닫게 해주는 건 맞는데 인식이 변하는 건 모르겠어. 요것도 좀 세모 칠게. 자, 3번.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색채 이미지의 대비. 애상적 분위기. 자, 우선 애상적 분위기 우선 잠깐 얘기해보자. 가는 애상 맞아. 가는 애상 얘기해주자. 비둘기가 슬픈 거니까. 나는 애상이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깨달음이 없는 거. 아니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뭔가 슬픈 정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불편하잖아. 그치? 그리고 색채 이미지의 대비라고 했는데 색채어가 대비되는 거 우선 잠깐만 찾아보자. 가에 색채어가 대비되는 게 있나? 가는 색채어도 없다. 그치? 가는 색채 대비 치워도 되겠다. 가는 색채 이미지 대비 X. 그치? 4번. 가와 나는 모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화자가 바라는 바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했어. 우선 잠깐 재밌는 건 뭐냐? 나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게 있어. 어떤 사람들이 있었었냐면 앞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 줄 알지만 길을 설정 안 된다. 잠깐만 아닌가? 사람들을 끌고 오면서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일에서 그거 만들겠다. 사람들은 저번에서 거꾸로 여기 있다. 여기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을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그지? 뭐뭐라고 말한다. 직접 인용 있지. 여기 뭐뭐라고 말한다. 직접 인용. 얘는 인용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1번에는 인용이 있는데 가는 인용이라는 게 나올 리가 없었지. 빠지면 되겠지. 3번 가는 청각적 심상으로 맞아. 청각적 심상 썼어. 왜? 토성 소리 나오고 뭐 이런 소리 나왔으니까. 그지? 나는 후각적 심상으로 냄새?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 생명력 넘치는 자연도 얘기하지 않지. 그지? 후각은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 안 해봤는데 어쨌든 생명력 넘치는 자연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넘기면 되겠지. 끝. 자, 2번 문제. 자, 우리 고망 봤는데 자연으로 보기도 하고 변두리 주민으로 보기도 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으로 보기도 한데 그럼 1번부터 볼게. A로 볼 때 자연으로 보는 거야. 자연으로 볼 때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인간 공동체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해서 자연 회수란 거 맞아. 1번 동그라미. 자연으로 봤으니까 자연 회수란 거지. 자, 또 두 번째 자연이야.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야. 부정이지. 채석장 포정소리에 메마르 친다. 부정이지. 라고 하면서 자연을 위협하는 현대 문명의 폭력성을 얘기한다. 그러지. 자연을 위협하는 폭력성. 무자. 맞아. 동그라미. C를 보자. C는 변두리 주민이야. 쫓겨난 사람들을 얘기하나 봐. B로 볼 때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고 있어. 이들은 가슴이 금이 갔다고 했어. 그건 뭐야? 변두리 주민들이 상처받은 걸 얘기하나 보다. 그렇지? 도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변두리 주민들의 분노. 뭐 그럴 수 있겠지. 분노? 분노? 분노는 아니잖아. 금이 간 건 상처잖아. 그지? 분노가 이상하네. 금이 간 건데 분노라고 얘기하는 게 보다는 차라리 상처. 그지? 이게 맞잖아. 그럼 우선 이건 좀 세모 쳐보자. 정서니까 좀 생각을 해볼게. 세모. 자, 비를 볼 때 또 도시 변두리지. 비둘기가 지붕에 올라앉아서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 향수를 느낀다라고 했어. 그리움이지. 이런 것은 삶의 터전을 잃은 도시 변두리 주민이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렇지. 향수를 느끼는 거 그리워하고 있는 거 너무 좋아. 맞아. 동그라미. 4번 C야. C는 소외되는 현대인을 얘기해. 사랑과 평화의 새인 비둘기가 사랑과 평화의 사상과 낳지 못하고 있어. 왜? 소외됐으니까. 처지가 되었다는 것은 정신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현대 문명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현대. 소외형의 경우. 손대 맞네. 그럼 잠깐 이게 분노가 아니고 상처가 맞구나. 답은 3번. 괜찮지? 모르겠는 것은 빨리빨리 물어봐잉. 자, 그리고 밑에 볼게. 밑에 보면 나에서 길은 단순히 우리가 건너가 저쪽 우리 아이가 읽었으니까 넘길게. 1번부터 보자. 기억이 뭐야? 이렇게 하자. 기억이라는 놈인데 기억이라는 놈 부정, 니은이라는 놈 부정, 디귿이라는 놈 긍정일 거야. 오케이? 기억은 아까 자기가 만들었다. 디귿은 고난이 뭘 가르친다 이렇게 했던 애지. 디귿은 성찰해야 된다. 그지? 이렇게 하고 문제 풀어볼게. 1번 보면 기억은 지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야. 기억은 실패의 경험들과 타인의 도움을 통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믿는 이들이다. 잠깐. 실패의 경험들과 타인의 도움을 해서 이게 결정된다. 그럼 미안하지만 얘는 약간 니은에 가깝지 않아? 니은이 실패한 게 우리를 뭘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와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준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니은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다. 그치? 뭐야?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미안하지만 우선 요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1번. 넘겨볼게. 2번. 니은. 니은 같은 경우는 뭐냐? 고난이 우리를 뭘 가르친다 이 말이지. 니은은 인생 전체를 볼 때 인생에서 겪은 시련, 고난 오히려 유익하다. 왜? 배웠으니까. 뭘 배우니까. 됐지? 디귿은 뭐야?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애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식한다. 맞아. 자기 성찰이 중요하니까. 기억은 디귿과 달리 기억은 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지. 기억은 디귿과 달리 자신들의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 그렇지. 내가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이지. 길은 내가 만든다고. 니은은 디귿과 달리 니은이야. 니은은 누구였냐면 실현에서 뭘 배운다 이거지. 이거 달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다양한 세상 경험에 있다고 해요. 다양한 세상 경험. 혹시 다양한 어떤 실현을 겪는 거 아니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거. 맞아. 동그라미. 1번이 맞았네요. 1번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실패 경험들을 얘기하는 건 니은이야. 오케이? 그럼 끝. 넘겨도 되지? 넘긴다. 뒤에. 자, 누룩이라는 작품이야. 이거 중요해. 꽤 중요한 작품입니다. 누룩이라는 사람 엄청 중요한 사람인데 좀 쓸데없는 얘기 조금만 하자. 보고 수업했으면 좋겠다. 보고 수업하면 좀 설명하기 되게 좋은데 얘네들은. 그 이성부라는 사람이 꽤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자주 나오는 사람이고 너네가 알아두면 좋은 사람인데 그냥 내가 좀 짧게 얘기해 줄게. 이성부라는 사람은 우선 농촌의 현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것도 얘기되겠다. 민중의 연대감을 소중히 여겼다. 연대감을 중시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오케이? 이 사람은 농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연대 정신으로 이 고난실현 역경의 어떤 모습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기본적으로 이성부라고 얘기하는 건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정도까지 이때 아니야 1990년대까지라고 하자. 1990년대까지라고 봐도 문제는 없겠다. 근데 주로 1980년대가 맞긴 한데 1990년대까지 꽤 늦게까지 작품을 썼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농촌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소외되는 농촌에 대한 그런 관심, 이촌 향도에 관련된 거에 대한 그런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은 우리 민중들이 힘을 합쳐갖고 이걸 극복할 수 있어 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썼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성무의 벼라는 작품 너네 많이 알 거야. 벼라는 작품 너네가 조금 알 거고 봄이라는 작품이 있을 거야. 봄 어디 뭐 봄 온다 뭐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 그지? 그러니까 뭐 그거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작품은 생각보다 기네. 자, 한번 읽어보자. 이거는 선생님이 쓰는 교재에도 있어. 우선 시작해보자. 좀 빨리 할게, 그냥. 그냥 빨리, 뭐, 찾아가는 방법이 맞는데, 그냥 막 자습서처럼 막 써주고 막 이런 거 별론데. 하자. 그냥 시작해볼게. 제목이 누룩이잖아. 우선, 누룩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 잠깐 얘기를 하면, 누룩은 그 술을 만드는 재료야. 그래서 발효하는 물질이야. 발효하는 물질. 그래서 얘가 발효가 돼가지고 알코올 성분이 나오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오케이? 근데 요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꽤 재밌어. 작품 자체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보자. 누룩 한 덩이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뜬다라고 하는 게 이게 뜬다라는 게 발효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발효. 누룩 한 덩이가 발효하는 그런 이유를 아느냐? 그래서 자, 지금 이거 의문영어를 쓰고 있지. 의문영어를 써. 이거 미안하지만 서리법 아니야.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 아니야? 누룩 하는 게 이렇게 뜨는 이유가 너 뭔지 알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유도하는 거야. 생각 유도, 궁금증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게 가군이 되기도 해. 가군이 돼. 왜냐면 느냐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 뭐 하겠느냐, 느냐, 들었느냐, 보았느냐, 알겠느냐, 뭐 느냐, 이렇게 느냐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이것도 가군, 그래서 은유를 형성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는 하지. 자, 그럼 조금 더 읽어볼게. 그럼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 아니야? 너 누룩 하나가 발효되는 그 이유 알아? 지 혼자 무력감에 부대끼다가, 자, 무력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무력감이라고 하는 건 나약함을 이야기하거든. 나약함? 왜 나약함이냐? 혼자 있을 때는 나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면 돼. 혼자 무력감에 부대끼가 그래 부딪히고 부딪히다가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있다가 어디 한 군데 나자빠져 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지, 그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자, 이 바람. 그럼 이 바람이 결국에 뭐냐? 발효의 조건이지. 발효의 조건 또는 뭐 계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발효의 조건이나 계기. 그래서 이런 바람을 만나서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라고선 얘기를 했네. 그럼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냐. 그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야? 발효를 얘기하는 거야. 발효가 되는 걸 이야기해.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거 뭐 그래서 뭐 더운 가슴 만나서 발효가 되는데 뭐 어쩌라고 이 말. 자, 근데 그대로 가볼게.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서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드러내냐. 밤새도록 우는 울음? 밤새도록 우는 울음이니까 뭔가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고통?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심상으로는 청각이니까 청각은 왜다 쓸게. 청각 심사. 이걸 들었니?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도 찾는 길임을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확장을 시키는 거지. 개인에서 민중으로 확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가는 발길은 여기 멈춰서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니? 자기 혼자서 찾는 이 길이 혼자서 그 울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그 길이 여럿이서 그 울음을 듣는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다른 누군가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서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걸 거야. 그럼 저거 볼게. 엄동설한 고난의 산이겠지. 고난의 삶.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는 별이라고 했는데 칼이라는 말이 붙어도 필요 없어. 별은 무조건 긍정이야. 그래서 희망이라고 보면 돼. 그럼 고난실현 역경 속에서도 희망이 있나니 얘네들은 알고 있으니 무릎파 으깨줘도 꽃피는 것은 자 무릎파 으깨줘도 고통을 겪었지. 근데 꽃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고통 속에서 피는 뭐 희망
이렇게 보면 좋은가? 고통 속에서 보는 그런 희망. 3초5대 그 가슴 울림 들었냐? 그 가슴 울림이라고 했지. 이거 지금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그 가슴의 울림을 네가 아느냐라고 우선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읽으면서 또 얘기를 해볼게. 자, 속 깊이 쌓이는 그런 기다림. 기다리고 있어. 뭔가 기다리고 있을까? 인내하고 참고 있는 거지. 아니, 참음이란 단어 뭘 쓰냐? 그냥 인내라고 쓸게. 인내. 자, 삭고 사가 부서지는 일 보았냐? 삭고 사가 부서졌다. 왜? 발효하고 있었거든. 발에서 삭고 사가 이렇게 부서지고 있는 거지. 그런 일 봤냐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 지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서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자, 물 만나면 이제 술이 되는 거겠지? 물 만나면 덩달아 함께 끓는 마음 알겠느냐? 이 말. 그럼 봐봐. 지가 썩어 문드러졌다. 이것도 지금 발효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발효의 조건이야 또. 발효의 조건. 계기. 요거 두 번째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만나면 덩달아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냐. 덩달아 함께 끓고 있는 마음 아니야. 함께 끈대. 뭐라는 거지? 이런 걸 너 아니해. 그래서 춤도 되기도 하고 기쁨도 되는 기쁨되고 해에 솟는 얼굴도 되는 그런 죽음을 알겠니? 그런 죽음? 이 죽음 또 발효 얘기하는 거지. 그럼 발효 네가 아니야. 라고? 지금 감춰둔 누룩이 뜨고 있대. 냄새가 퍼지고 있대. 냄새가 퍼진다? 후각을 이야기하는 거지. 냄새가 발효되고 있는 냄새. 발효향.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뭐야, 쌍. 이렇게 읽었는데. 그치? 자, 그럼 내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거야. 빨리 볼게. 자, 누룩 한 덩이 아느냐라고 했지. 이 누룩은 누굴 얘기하냐? 민중을 상징하는 거야. 우리의 민중. 우리가 고난시련 역경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민중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하냐? 누룩 한 덩이가 발효가 되는 거 그 까닭 너 아니? 자기 혼자 무력감에 부대끼다가 고난시련 역경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막 어디서 찌그러져 있다가 고난을 겪고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서 어떤 계기가 생겼어. 어떤 계기가 생겼어. 어떤 조건이 있었어. 그러면 살며시 더운 가슴. 그럼 이 더운 가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 뭐냐? 사랑, 열정 이런 거겠지. 그지? 그리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발효열이라고 봐도 돼. 발효열. 발효할 때 생기는 그런 열을 얘기해도 문제는 없어. 그래서 설문가서 그런 사랑을 네가 아느냐? 라고. 자, 그럼 소개해볼게.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춰서 밤새도록 우는 울음 들었네. 자, 그럼 이 우는 울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미안하지만 고통? 민중의 고통이야. 민중의 고통. 오케이?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러면 이 울음을 들었냐? 그럼 민중의 고통을 뭐 하겠다? 고통에 관심을 갖겠다. 관심을 갖겠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져볼게라고. 그래서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 찾는 길임을 그럼 민중이 개인에서 민중이 확장됐다겠지? 그럼 이게 결국엔 뭐가야? 연대의식 얘기하는 거야. 연대의식. 그럼 이게 뭐냐? 자, 뒤에 엄동설한 칼별하는 거. 그래, 고난시련 역경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알고 있대. 무릎파 어깨도 꼽히는 것은 자, 무릎파 어깨도 꼽히는 것은 그가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 희생적 의미야. 희생적인 태도. 그지? 자기 희생. 내가 희생해서 그들에게 사랑이 되겠다. 뭐 이런 말인 거지. 그래서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가슴 울림이라는 건 뭐야? 극복 의지라고 보면 되겠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그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누룩이 되어서 발효가 돼서 이것을 극복해낼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가슴 울림을 네가 들었니. 그래서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우리가 인내하는 거지. 삭고 사가 부서지느냐. 그 발효라겠지. 이 발효가 결국 뭐야? 자기 희생인 거지. 자기 희생. 그지? 민중이 자기 희생하는 일을 하니 지가 썩어 문드러져 발효? 이것도 자기 희생인 거지 결국에. 희생적 태도를 되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문드러져서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자 물이 돼갖고 이제 술을 만드는 놈이 되는 거겠지, 그지? 이 물을 만나면 그럼 이 물은 발효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는 뭐가 되게 돼? 그냥 단순히 민중이라고 봐도 돼. 내가 희생을 해서 그 희생을 한 다음에 그게 내 희생이 그 민중을 만나게 되면 덩달아 함께 끓는 것을 자 덩달아 함께 끓었지? 그럼 뭐야? 연대의식.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어? 희생을 했더니 다른 민중들을 만났어? 그럼 그 민중들도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같이 희생하겠다라는 거야. 아니면 같이 이 힘든 어려운 일을 극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기쁨도 되고 춤도 되고 긍정. 기쁨도 되는 긍정. 해 솟는 얼굴도 되는 해 솟는 얼굴 미안하지만 긍정. 이런 게 되는 그런 죽음 알겠냐. 죽음 자기 희생.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발효가 결국엔 싹 다 자기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 누룩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기쁨. 그러니까 누룩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그 기쁨.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 아, 영탄. 아,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후각, 발효가 내는 그런 향을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야? 냄새가 퍼진다? 저항 정신의 확장?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좋겠지? 미래에 대한 기대?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좋겠지. 저항 정신에 대한 확장,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 아니 전체적으로 희생 정신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해서 한번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까? 첫 번째, 1번. 얘는 기본적으로 발효 과정에 대한 이야기야. 발효 과정. 그러니까 결국엔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긴 하겠지. 근데 이 발효 과정은 결국엔 뭐냐? 민중의 저항 또는 희생. 민중의 저항, 어떤 희생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가 누룩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데 누룩이 어떻게 보면 의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아, 손 아파. 이거 반복. 뭐 하느냐? 뭐 하느냐? 반복. 반복, 반복. 요걸 얘기하는 거. 그리고 뭐 이 정도? 요거 말고 모르겠네. 쓸 게 또 뭐가 없나? 아, 뭐 그냥 여기서 쓰자. 희생적 태도, 연대의식. 연대의식. 오케이. 저항 정신의 전파, 확장. 이런 것도 보통 등장한다고 보면 되겠고, 또 누르하니까 누군가 말을 건네는 방식도 괜찮네.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괜찮지. 그러니 이렇게 굳이 한 번 더 안 봐도 되겠지 이건? 네? 이거는 읽을 때 이미 2번 읽었으니까 한 번만 볼게. 자, 아이씨 한 번 더 보는 게 맞나? 고민되네. 자, 우선 해볼게. 자, 밑에 보면 정의성의 어른 강을 건너며 요거네. 정의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크게 몰라도 되는데 그냥 요것만 얘기해 줄게. 정의성이라는 사람인데 정호승이랑은 조금 달라. 정호승이라는 사람은 완전 좋은 게 좋은 거여서 잘 몰라도 되는 사람인데 정의성 같은 경우는 약간 민중시라고 해서 약간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내용의 시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못됐어. 우리 이거 극복해봐야 돼. 이겨봐야 해. 뭐 이런 내용의 그런 작품들을 조금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1970년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아. 오케이? 뭐 이런 거고 이것도 좀 지랄 같은 시인데 잠깐만 나가 뭐 써 있는 게 없나? 누룩박 정치적 억압 현실 요거밖에 안 써 있네. 야, 그럼 이거 해석하기 좀 힘들 건데. 자, 그럼 해볼게. 이게 어른 강을 건너며라고 해서 얘가 어른 강이야. 잠깐 그러면 이것 우선 이거 얘기하자. 어른 강을 건너며. 자, 여기서 말하는 어른 강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 현실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부정적인 현실, 그러니까 억압된 현실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억압된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거든. 자, 한번 읽어볼게. 모든 시는 초반의 분위기를 잘 보면 돼. 봐봐. 얼음을 깬다. 강에는 얼음 물이 있대. 얼음을 깬다. 강에는 얼음 물이 있대. 근데 봐봐. 깰수록 청정한 소리가 난다. 그럼 뭐야? 깨는 게 긍정의 행위지. 얼음을 깨는 게 긍정의 행위. 오케이? 그래서 보래. 강이요. 우리가 이룰 수 없어.
강이요.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그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소리를 남몰래 이루었대. 그럼 이 소리가 뭐야? 청정한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어서 강이 남몰래 소리를 만들었냐? 그지? 밑에 거.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긍정이겠지? 겨울에는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 자, 겨울에는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 그럼 물소리가 죽은 땅에 목청을 텄다는 건 뭐야? 생명력을 올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테고, 이 나라 어린 아이들아, 이 나라 어린 아이들아,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어떤 애들, 그러니까 꼬맹이들에게 얘기하겠지? 이 꼬맹이들아, 물은 또한 이 땅에 풀립에도 온다. 물은 또한 이 땅에 풀립에도 온다. 풀립에도 온다? 풀은 또 일반적으로 민중을 상징하잖아. 우선 놓을게. 물은 또한 이 땅에 풀립에도 온다. 민중들을 운다. 민중이 우는 걸 얘기하는 건가? 우선 읽어볼게. 자, 얼음을 깬다. 얼음을 꺼내,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시다. 물을 마시는 행위, 내가 보기엔 좀 긍정의 행위인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서 보대.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스스로 흐르는 강이다. 흐르는 강은 건 뭐야? 어떤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역사를 이루고, 물은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뭐야? 정상의 어떤 세상이 될 때까지, 올바른 세상이 될 때까지. 그지? 아이들아. 끝.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시작해볼게. 얼음을 깬다라고 했어. 자, 그럼 얼음 부정이야. 이 얼음은 부정적 세상. 부정적 현실이라고 할게. 깬다 저항. 그거에 대한 저항. 글씨가 잘 안 보이나? 깨는 행위를 긍정이라고 보고. 강에는 얼음물. 자, 얼음물 되었어. 얼음물도 또 부정의 상황. 부정의 상황. 강에는 얼음물만 가득하대. 좋아. 근데 고려볼게. 자, 깰수록이라는 단어. 깬다라는 단어 긍정. 저항할수록. 청정한 소리가 난다. 청정한 소리가 난다. 아마 긍정을 얘기하는 거겠지. 뭐 청각적 심상이긴 한데 긍정의 의미. 뭐랄까 깰수록 청정한 소리가 난다고 하지. 옳은 세상을 얘기하는 건가? 바른 원하는 세상? 희망하는 세상? 바른 세상 아니 바른 세상이라고 하자. 그지? 이런 소리가 난다. 됐고. 강이요. 우리가 이룰 수 없어서 물은 남몰래 소리를 냈나? 그럼 우리가 이룰 수 없었다는 거면 억압된 현실. 억압된 현실. 억압된 현실이어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결국은 탄압받는 모습이라고 봐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 모습에서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남몰래 저항하는 걸 얘기하겠지. 몰래, 아유, 마음이 내가 급해갖고 지금. 몰래 저항. 몰래 저항하는 거. 이렇게 됐나? 그래서 고대. 강을 이루는 물소리는 아까 전에 긍정이었지. 겨울은 부정이겠지. 죽은 땅 부정이겠지. 목청을 트고 생명력. 생명력을 높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겨울 죽은 땅이라는 건 뭐야? 부정의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지? 이런 거 생명을 두고 이 나라의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도노, 특정 인물, 특정 청자, 이제 미래의 주역,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존재들, 그지? 옳은 세상을 오게 만들어서 그들이 이끌어가게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아이들아, 물은 또한 이 땅에 풀립에도 온다. 풀립이라고 하는데 풀립 그냥 민중이라고 할게. 민중, 백성, 그지? 이거에서 온대. 물은 또한 이렇게 온대. 자, 얼음을 깬다. 저항. 그래서 얼음을 꺼서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신다도 내가 보기엔 이거 뭐 긍정인 것 같아. 극복 의지. 아이고, 극복 의지, 저항. 이렇게 보면 되겠지.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그럼 강을 이룬다는 건 뭐야? 역사를 이루고.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정상의 삶, 올바른 삶. 올바른 삶을 살 때까지 아이들아. 그럼 결국엔 뭐야? 아이들아, 꺼내서 물을 마셔.
어떻게? 강을 이루고 물이 제소를 이룰 때까지. 됐나? 오케이? 그러면은 정상에서 올바른 삶, 뭐라 할까? 부정적 세상 극복.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우, 손 아파. 마음이 엄청 급해갖고. 됐나? 자, 요건데, 뭐, 얘는 솔직히 말하면 뭐, 크게 얘기할 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요렇게. 해석이 근데 너네가 잘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저항이라는 걸 좀 생각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행히 문제 좀 있기는 있어. 근데 자, 어른 강을 건너면 에서는 모두 억압적 정치 현실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갈망하는 작가의 인식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두 작품 모두 부조리한 현실에서 핍박받는 민중의 모습, 민중의 생명력과 자기 희생, 그리고 연대의식을 통한 부정적 성향을 극복하는 자기의 의지가 보여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 거 다 있다고 했던 거니까 그냥 그렇게 짜집어서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는 그냥 정의성이라는 사람이 민중시를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겠지 뭐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한 거지만 보통 자 우선 쓸만한 게 많이 없으니까 빨리 하고 그냥 넘겨버릴게. 우선 첫 번째 특정 청자. 특정 청자 말을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 요거 썼다라는 거 우선 얘기하면 되고 얘기할 게 없어. 계절적 배경. 계절적 배경으로 해서 겨울이 등장하는데 겨울, 얼음 이런 게 등장하는데 둘 다 부정의 이미지를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얘가 부정적 현실. 요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뭐 요 정도. 이런 거 말고 뭐 크게 더 얘기할 거 없어. 이제 뭐 얘기를 한다면 청각적 심상 좀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청각적 심상으로 저항을 드러내고 있다. 그지? 극복 의지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정도. 이거 말고는 별로 없어.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 거야. 선생님 잠깐만 봐봐. 나 한 번만 잠깐만 봐줘. 혹시 빨라? 아니지. 한두 명만 더 대답해 줄래? 혹시 빠르니? 누가 또 나갔어. 네, 오케이. 알고선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좀 빨리, 나는 솔직히 무슨 생각이 조금 드냐면, 내가 너무 이거 대충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제 내가 해석한 거 설명해 준 다음에 그냥 이대로 외워라는 말밖에 더 되나? 이런 생각을 내가 되게 많이 하거든. 나는 이렇게 수업하는 게 좀 싫은 느낌이 조금 있어. 하다 보면 눈앞에라도 있으면 애들 표정 보고 뭐 하면서 오케이 이해됐나 보다 괜찮나 보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냥 나 지금 진짜 컴퓨터 보고 수업하고 있는 거야. 몰라. 좀 남겼으니까 우선 해볼게. 자, 1번부터 보자. 1번.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써있어. 첫 번째.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 종결음을 반복해서 대상의 속성을 부각한다. 가가 의문형 종결음을 쓰고 있어. 가, 그지 뭐 알겠느냐. 괜찮지? 근데 여기는 의문형 어미가 없지. 대상의 속성을 부각한다? 알겠느냐. 속성 부각. 뜨는 까닭 알겠느냐. 뭐 사과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냥 속성이라고 봐도 괜찮겠다. 맞네. 괜찮다. 문제 없다. 두 번째, 나는 얼음 이거 나오는 거지.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화자의 심리. 심리가 변하는 거 아니잖아. 심리가 변하진 않잖아. 얘는 심리가 변하지 않고 계속 저항 의지에 관련된 얘기를 그냥 계속 얘기해주고 있지. 그지? 그리고 이거 뭐 시간의 흐름도 크게 등장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지? 시간의 흐름이 나올 때 시간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의 흐름도 솔직히 난 모르겠어. 오케이? 우선 이건 틀린 거고 답은 2번. 3번. 가와 나는 모두 의인법을 써서 의인법? 의인법? 나의 의인법이 어디 있지? 얼음을 깬다. 얼음 마신다. 소리내서 우리가 그러면서 남몰래 여기 있다.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요거 괜찮다. 와, 의인법 이 자리에 있네. 참, 대박이네. 잠깐, 해설지. 해설지. 몇 강이냐? 이게 지금 8강. 8강. 8강에 있는 1번 선지에 있는 의인법. 가나 모두. 나에는 물, 어?
한 번만. 3번. 나는 물을 의인화해서 녹은 물이 죽은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요게 조금 애매하네. 여기 의인법 요거랑 지금 여기 해설지에는 겨울에 죽은 땅의 목청을 트고 요 자리를 의인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얘네는. 나는 이게 의인법인지 좀 모르겠다.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룬다. 남몰래 뭐 이런 거는 좀 남몰래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의인법 얘기도 될 것 같은데 요 앞에는 왜 의인법이지? 겨울에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 이건 괜찮다. 물이 또한 이 땅에 풀립에도 운다. 물이 울고 있다고 했잖아. 풀립에도 울고 있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의인법은 괜찮네. 요거 의인법. 차라리 이게 의인법이 낫다. 이거 갖고 의인법이라고 하자. 요거. 운다. 운다. 됐지? 자, 그러면 나 모두 의인법 문제 없어. 동그라미 쳐놓게. 가 같은 경우는 누룩이 계속 의인법으로 쓰인 거니까. 한번 가와 나는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그 누룩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뭐 이거 아느냐 자꾸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었었지. 그리고 저 정의성의 작품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말을 한번 건네는 말투가 있었으니까 됐어.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셔. 감각적 이미지. 왜? 얼음을 건넌다는 건 뭐 소리 나오는 거 있었고 누룩은 냄새 나오는 거 있었지. 그러니까 후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감각이라고 하도 되니까 동그라미. 답은 2번. 넘겨도 되겠지? 3번. 2번. 가와 나의 물이 지닌 공통적인 이미지. 가의 물? 가의 물? 가해물은 발효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거라고 봐도 되고 민중이라고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나에 있는 물은 저항하는 존재라고 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 좀 어쨌든 좀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존재라고 볼 것 같아. 우선 읽어보자.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기능한다. 화자가 처한 상황. 물은 화자가 그러니까 가에 누룩에 있는 물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랑은 좀 관계는 없어. 그지? 가에 누룩에 있는 물은 그지? 누룩이 물을 만나서 술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발효가 되는 어떤 계기를 얘기하는 거지. 미안하지만 이게 뭐 처한 상황을 드러내거나 말거나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고. 두 번째, 다른 대상이 변하도록 촉발하는 게, 가는 너무 완벽해. 가는 다른 대상이 변하는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나도 괜찮네. 왜? 나도 물이 뭐 하니까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니까. 물이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니까. 맞네. 답은 2번이다. 괜찮다. 야, 근데 문제가 좀 까다롭다. 쉽진 않네. 자, 3번. 인간의 유한성에 대비되는 자연의 영속성. 아니야. 이건 물이 원래 영속성을 드러내는 단어가 맞긴 한데 이 시에서 물이 영속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고 반복되고 이런 걸 드러내는 물이 아니야. 지금 이 물은. 오케이? 역동적 이미지에 따라서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의지. 역동성을 빼자. 역동성. 왜냐면 예를 들면 누룩에서 물 같은 경우가 역동적 이미지가 없지. 그지? 발효되는 누룩을 물이 만나가지고 덩달아 함께 끓는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역동이라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럼 넘기면 되고. 상태에 따라서 계절감 꺼져. 계절감은 미안하지만 정의성의 물에서는 잠깐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감이 있지만 누룩이라는 것에서는 계절감이 아예 등장하지 않으니까 빠지면 되겠지. 답은 2번으로. 자, 뒤에 보면 3번 문제로 보면 정의성의 누룩, 강력은 어쩌고저쩌고 읽어볼게. 1번. 누룩이 삭고 부서지는 일과 다시 당겨서 누룩이 삭고 부서지는 일과 죽어 문드러지는 일, 희생이지. 희생. 이거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기 위한 민중의 자기 희생을 드러낸다. 맞아. 1번 동그라미. 너무 좋아. 2번. 나에서 죽은 땅에 목청을 튀고 생명력. 풀립에도 온다. 뭔가 이제 슬퍼하는 모습을 얘기하네. 민중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과정을 표현한 거다. 그 뭐냐. 그 목청이 트고라는 건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고 풀립에도 온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풀립은 민중을 상징하는데 민중에게 물이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민중을 깨우치는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그러면 회복해가는 과정 뭐 그럴 수도 있겠어. 동그라미. 3번 엄동설한 부정이지. 나의 얼음물 부정이지. 모두 민중을 핍박하는 억압적 전시현실을 형성한다. 뭐 문제 없네. 자 4번 가에 덩달아서 뭐냐. 덩달아서 함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과 연대 얘기하면 되겠다. 이거 덩달아서 연대. 나 또한 연대 얘기하는 건가 보다. 이것도 나도. 나의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물 또한 이 땅에 풀배도 온다. 그러니까 풀립에도 물이 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대. 전체적으로 연대가 딱 맞아 이거. 모두 부정적 상황에 처해는 민중의 수동이 아니지. 연대하는 거니까 수동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답은 4번. 자, 5번. 가의 냄새가 퍼지는 거 확장되는 걸 얘기하지. 나의 청정한 물속에 난다. 긍정의 얘기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작가의 기대를 드린다.
완벽하지. 냄새가 퍼지는 건 저항정신이 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청정한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항을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다 긍정이라고 보면 돼. 끝. 자, 됐네. 그럼 뒤에 바다나비 김광규의 안개의 나라 우선 해보자. 요거 하면 다음 주에 현대시 무조건 끝나. 다음 주에 현대시 무조건 끝나고 뭐냐 현대시 다음에 고전소설인가? 고전소설 그냥 바로 시작할 거야. 현대시 다음에 고전소설. 다음 주 숙제는 고전소설 한 2회까지만 풀어볼래? 나머지까지. 나머지에서 고전소설 2회까지. 미안한데 더 풀려 있어도 된다. 진탕 다 풀려 있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내가 요즘 애들 문제를 좀 덜 주는 것 같아갖고. 자, 우선 시작하자.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내가 옛날에 발표 수업했던 작품인데. 존내 자세하게 수업해 줄 수 있어. 나 이걸로 2시간 수업한 적 있어. 대학교 때. 발표 수업. 나 발표 수업하면 원래 발표 수업 1시간 안 되게 하거든?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나는 발표 수업하면 1시간 더 했어. 무조건. 무조건 1시간 반, 2시간씩 했어. 그래서 교수님이 발표 수업 준비 이렇게 오래 안 해도 된다고. 아니, 할 말 많다고. 발표 수업 존내 많이 할 거라고. 하고 그랬었어. 발표 수업도 길게 하면 교수님이 좋아했어. 2시간 떠들 거면 준비 많이 해와야 돼. 자, 우선 얘기를 할 건데, 김기림이라는 사람은 그냥 딱 모더니즘이야. 1930년대 모더니즘이야. 근데 이 김기림이라는 사람 내가 좀 할 말이 조금 많은데 이 사람이 모더니즘의 대표야. 그 당시에 이제 모더니즘 하면 김기림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를 잘 써서가 아니라 그 이론 있지. 문학 이론. 문학 이론에 관련된 것들을 잘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제 이런 이론들을 잘 알렸어. 사람들에게. 오케이? 그래서 신지식이나 신문물들을 많이 받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설명해 주던 그런 사람인 거야. 그래서 모더니즘 하던 사람은 김기림을 중심으로 많이 모였어. 김기림. 그래서 김기림이 이상이랑도 되게 친하기도 했고 뭐 하여간 뭐 그랬던 사람이기는 하거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시를 되게 잘 쓴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제 김기림 발표 수업하고 뭐 하면서 김기림의 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뭐 하잖아. 시가 다 전체적으로 되게 좋지는 않아. 애매해. 별로야. 그러니까 바다나비라는 작품이 중학교 교과서에 좀 자주 실리는 작품이기는 해. 이게 중학교용. 그러니까 고등학교용 작품은 아니야. 왜냐면 이게 되게 복잡하고 힘든 건 아니거든. 어쨌든 뭐 그런 거고 우선 좀 얘기하면 이 사람은 모더니즘인데 감각적 시어를 되게 좋아하는 감각적 시어를 조금 되게 많이 사용하는 이제 선명한 이미지 대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우선 한번 시작을 해볼게. 바다와 나비인데 우선 잠깐 얘기를 하면 이제 나비가 누구냐면 지식인이야. 개화기 지식인이라고 하면 너네들한테 좀 이해가 조금 더 쉽겠다. 개화기 지식인. 개화기의 지식인인데 솔직히 약간 좀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좋아. 개화기 지식인인데 재밌는 건 개화된 문명이나 이런 거에 잘 몰라서 흥미는 조금 있어. 관심은 조금 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다는 신물물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신물물. 신문물 또는 뭐 근대화. 아유, 근대화. 근대화의 어떤 모습을 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뭐야 개화기 지식인이 바다를 보고 신문물을 보고 와 이거 신문물이다. 이거 좋은 건가? 하고 갔다가 상처받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시는 생각해보면 되게 괜찮아. 발상 자체는 되게 나쁘진 않은 그런 시라고 생각하면 좋아. 와, 지금 화면에 바다 나비만 존내 크게 써 있으니까 좀 무섭네. 이렇게 있으니까. 오호호. 자, 우선 해볼게. 자, 처음부터 보자. 바로 시작하면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적이 없기에 그라고 했는데 나비야. 나비. 수심을 일러준 적이 없기에 바다의 깊이겠지. 바다의 깊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 뭐 현실. 좀 지우고 쓸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실, 냉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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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할까? 개화기? 냉정한 개화기? 존내 불편하네.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냉정했던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개화기 때 어떤 냉정한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야.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적이 없기에 흰나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화기 지식인이야. 개화기 지식인. 미안하지만 이거는 좀 약간 나약한 존재 또는 순수한 존재라고 할게. 순수한, 나약한, 굉장히 순수해서 상처도 잘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야. 그래서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바다, 신물물. 아이고, 신문물. 오케이. 근대 문명. 근대 문명. 이게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물물에 대한 관심이야.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지. 그러면서 뭐지?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 청무밭. 왜? 흰나비는 청무밭에서 되게 잘 날아다니거든. 그러면 청무밭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흰나비가 동경하는 세계야. 동경하는 세계. 이상향. 이렇게 보면 되지. 아, 여기가 청무밭인가? 와, 이거 내가 옛날부터 꿈꾸던, 와, 무가 되게 많은 그런 곳인가? 나 여기 놀 데가 되게 많아. 여기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이렇게 청무밭인가 해서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디냐, 그, 개화기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거지. 그래서 물질 문명의 한복판으로. 물질 문명의 물질 문명이라고 하지 말자. 이거는. 이 물질 문명이라고 하면 약간 1960년대 좀 부정적인 속성이고 물질 문명보다는 신물물, 신문물의 신문물에 뛰어든 신문물에 뛰어 들어간 거야. 한복판에만 들어가 본 거지. 아 어떤가 하면 딱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들어갔더니 어린 날개가 자 어린 날개 아까 얘기했던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야. 연약함, 나약함. 어린 날개가 물에 절어서 상처. 나랑 안 맞아. 신물물은. 뭐가 안 좋아. 나에겐 뭐가 되는 게 아니야. 나를 뭐 이렇게 해주지 않아. 그지? 그렇게 해서 절어서 공주처럼 뭐 직유법이긴 한데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그럼 지쳐서 돌아왔다는 건 뭐 결국에 뭐냐? 좌절. 좌절, 시련. 그지? 무기력함. 좌절했고 시련을 겪었고 거기서 좌절을 느꼈고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지. 왜? 내가 감당할 수 없었거든. 그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문물들. 그지? 그러면서 그때 3월 달 바다가 꽃 피지 않아서 서글픈. 자, 바다가 꽃 피지 않았다. 바다는 신물물이고 꽃 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청무밭이 아니라는 거지. 청무밭이 아니네? 이거지. 바다는 신물물.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3월 달에 신물물이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네? 라는 걸 느껴서 서글픈 정선에 서글프다는 건 좌절했기 때문이지. 좌절. 정서를 드러낸 모습. 그래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라고 했는데 자 전형적으로 이제 우선 얘기를 하면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라고 했지 그러면은 새파란 초생딸이 있는데 그게 시려워라고 했으니까 새파란인 건 시각 시리다라는 건 촉각 공간학적 심상을 쓰고 있는 거지 공간학적 심상을 쓰고 있는 거고 촉각 차갑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 냉혹한 현실을 깨달음 냉혹한 현실을 깨달음. 이렇게. 꽤 괜찮지? 뭐 음, 뭐 많이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 그냥 뭐 쓸 것만 몇 가지만 써주고 나서 다시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 기본적으로 놓고 보면 요게 내가 아까는 지금 얘기하기는 않진 않았지만 이렇게 할게. 흰나비라고 해서 흰색의 이미지가 있고 바다라고 해서 푸른색의 이미지가 있어. 파란이라고 할게. 파랑.
파랑이라고 할게. 그래서 이 두 개가 색채 대비야. 흰나비는 연약한 지식인을 얘기하는 거고 파란색 바다는 그 냉혹한 신문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색채 대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초반에 조금 얘기할 만한 게 공강학적 심상. 공강학적 심상이랑 색채 대비가 있어. 공강학적 심상과 색채 대비가 등장한다. 요거. 그리고 두 번째를 놓고 오면 뭐뭐가 무섭지 않다. 내려온다. 뭐뭐 시리다라고 했지. 이것도 또 단정적 어조라고도 얘기를 해. 단정적 어조. 그리고 이걸 또 이제 객관적 서술이라고도 얘기는 하긴 하거든. 흰나비가 어떻다 그래서 관찰하고 그걸 그대로 쓰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관찰적, 아니 뭐야, 객관적 서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 요 얘기도 알아두면 나쁘진 않고 이 세 번째는 내가 굳이 안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뭐냐면 세 번째는 내가 뭘 써주고 싶었었냐면 흰나비가 이거다. 바다가 이거다. 청무밭이 이거다. 이걸 내가 지금 써주고 싶었어. 나비와 바다와 청무밭이 뭔지를 조금 너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거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써주고 싶었어 갖고 얘는 정리를 하지 않을게. 오케이? 그래서 흰나비는 개화기 지식인이고 순수하고 나약한 존재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새로운 세상을 얘기해. 그래서 뭐 개화기 어떤 신물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냉혹한 어떤 현실을 드러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청무밭 같은 경우는 뭐야? 내가 동경하던 세계. 그지? 내가 이상향으로 꿈꾸던 어떤 세상.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나는 신물물이 내가 여태까지 동경하고 이상하는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나에게 상처받게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더라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지. 요렇게. 요거 딱 써주고 싶었어 그냥. 괜찮지? 손이 너무 아파 이제. 나 지금 10시간째 필기하고 있어 앉아가. 자 우선 요렇게 바다나비고 김광규의 안개의 나라인데 김광규 지금 듣보자 이거 잘 몰라도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나는 원래 어디 가서 이렇게 김광규는 설명해주는 사람은 절대 아니기는 하거든. 근데 이게 안개의 나라라는 시가 옛날에 이게 어디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나? 내가 어디 애들이랑 뭐 수업하다가 한번 했는데 아 지랄 맞아. 이게 보기가 항상 나와서 보기랑 짜집어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야. 이게 되게 지랄 맞아. 안개의 나라가 할 때 이 안개가 은폐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이미지거든. 뭔가 주변을 잘 보이지 않게 주변을 어둑어둑하게 해갖고 세상을 깨끗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세상.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더럽고 치사한 세상이라서 잘못된 세상이라서 뭔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은폐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권이 자신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숨기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그 단어야. 그런 말이거든. 근데 이게 아무 배경 지식 없이는 절대 못 풀어. 안개의 나라를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기는 진짜 쉽지 않아. 그래서 보기랑 짜집어야 되는 전형적인 수능형 작품이야. 전형적인 수능형 작품. 그래서 내가 김광규를 원래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니야. 김광규 아 이거 몇 년 되고 어떤 사람이고 뭐하다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수능 특강에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이 사람도 1970년대에서 1900한 90년대까지 보통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970년대 활동을 했으니까 1970년대 전에도 세상을 조금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일 거 아니야. 어린 나이에도 조금 뭔가 더 알았었을 거 아니니.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특징적인 게 4.19 혁명에 관심이 조금 많았어. 오케이? 4.19 혁명에 관심이 조금 많았어 갖고 이것도 놓고 보면 결국에 뭐야? 부정적인 세상에 대한 어떤 저항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 이 사람 작품도. 오케이? 지금 안개의 나라도 딱 이거잖아. 그지? 어떻게 보면 부정적 세상에 대한 저항 이런 게 조금 있는 거니까.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걸 얘기하면 일상적. 이해가 안 써도 되는데 씨. 일상적 소재를 사용해서 시를 전개했다. 일상적 소재를 사용해서 시를 전개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시가 주제가 일상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시의 주제는 조금 다를 수 있어. 사회에 대한 어떤 저항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럴 건데 그거를 평범한 소재, 일상적 소재를 통해서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어떤 비판의 내용도 일상적인 소재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너네가 생각하면 조금 편할 거야. 당 떨어져. 나만 먹어서 미안해. 너무 당 떨어져. 머리가 핑핑 돌아. 자, 자 우선 시작을 해볼게. 김광규 안개의 나라입니다.
뒤에 복이 없나? 일자. 요거. 뒤에 거만 읽을게요. 자, 이렇게 보기가 없으면 못 읽는 작품이에요. 나는 언제나 안개 낀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1970년대, 자, 이거지. 1970년대 엄격한 통제 속, 엄격한 통제, 이게 안개야. 통제 속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 상황에서 이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들으면서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그래서 사람들의 노력을 촉구한다. 요거. 괜찮니? 요거. 야, 근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뒷부분이 해석이 조금 분분하게 되는 게 있어. 해석이 좀 다른 게 있어. 예, 내가 우선 읽고 나서 얘기해 줄게. 읽고 나서 자, 우선 시작해 보자.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자, 안개라고 하는 건 은폐. 이제 진실 은폐라고 할게. 진실을 은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억압적 이렇게 하자. 안개의 나라에다가 그 억압적 현실. 오케이? 억압적 현실. 뭐 정치, 비판.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딱 1970년대, 그지?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뭐야? 반어법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결국에 뭐야? 은폐된다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있는 거지. 그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진실을 숨기는 거지. 진실을 숨기는 거 은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졌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엔 뭐야? 사회 수능. 무기력한 삶. 사회에 순응하고 무능력한 삶.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존재가 되겠지. 근데 고대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 자, 들어야 된다라고 했지. 이게 현실 대응이야. 현실 대응. 오케이? 그러니까 볼 수 없으니까 들어야 되는 거지. 볼 수 없으니 들어야 함. 그렇지? 아, 자, 뒤에 볼게.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건데 이게 분분해. 이게 해석이 엄청 분분한데, 뭐냐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능적인 모습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하나가 있어. 이것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귀가 커지는 거 이것도 수능적인 모습이다. 그지? 이렇게 보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완전 반대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부조리한 사회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는데 지금 이 작품에서는 이걸 극복하는 걸로 보고 있더라고. 문제를 보니까. 뒤에 내가 문제를 조금 풀어봤는데 뒤에 문제에서 이게 극복하는 걸로 봐서 그러면 이건 설명해주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내가 설명한 거 바꿨어. 내가 원래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해놓은 게 있었거든. 근데 그 정리해놓은 걸 지웠어. 아예 문제에서 아예 좀 다르게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면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 이렇게 하면 돼.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다. 뭔가 이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이 사회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선 귀가 커져야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하얀 안개는 하얀이라서 색채미지가 쓰이긴 하네.
색채요.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안개의 귀, 커진 귀겠지, 그지? 약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부조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야. 이런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 자, 토끼 같은 사람들은 토끼 색깔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 안개의 나라에 그냥 살고 있다고 했지. 안개의 나라는 부정이잖아. 근데 이게 이 자리가 결국에 뭐냐? 노력해도 음,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런가? 뭐라고 설명해 주는 게 조금 더 편하려나? 음, 음, 노력해 들어가자.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뭔가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노력한다고 해도 노력해도 극복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존재. 이런 토끼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로 해석하면 결국에 뭐냐?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보고 있는 거냐면 그냥 수능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귀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안 보이니까 귀로 듣고 대충 사는 거지. 그냥 수능하고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부정적인 해석이 있고 그래도 이걸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긍정의 해석이 하나가 있고 오케이? 각각 다른 해석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나쁘진 않을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아예 부정으로 봤어. 봐봐. 토끼 같은 사람들 여기 한번 문제 볼까? 토끼 같은 사람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지.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있다. 3번 선지를 한번 문제 풀어보면 되겠다. 3번 선지를 한번 볼게. 3번 선지에서 나에서 안개의 나라는 언제나 안개가 짙다고 표현한 거야. 엄격한 통제로 진실을 감추는 부조리한 현실. 맞아. 동그라미지. 두 번째, 나에서 안개에 익숙해져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억압적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식. 그럼 억압적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판. 깔끔하지, 그지? 보려고만 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지, 맞지? 자, 세 번째 거. 토끼 같은 사람들이 하얀 안개의 길을 가졌다고 표현한 것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냈을 때의 상황. 이게 이겨내지 못한 거거든. 이겨낸 게 아닌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겨냈을 때가 아니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거 해설지를 한번 잠깐 봐봐. 이게 몇 강이야? 9강이지. 9강에 3번에 있는 해설지 5번을 보잖아.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귀가 자꾸 커지는 것은 통제된 현실에서 진실을 파악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본다. 그러니까 뭐야? 진실을 파악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저항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오케이? 긍정으로 보는 거야. 귀를 크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해설에서 이걸 아예 긍정으로 봤어. 아예. 어떤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이렇게 귀가 커지는 걸 긍정의 행위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아예. 해설지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수업했던 작품에서 이것도 부정으로 보는 것들이 있었거든? 근데 얘는 긍정으로 봐갖고 바꾼 거야, 그냥. 그래서 그것도 볼게. 하지만 이 귀는 하얀 안개의 귀로 연결됨으로써 그들의 노력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야. 어떤 말인지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귀로 들으려고 하는 거. 이건 극복하려고 뭔가 노력을 해보는 거다. 근데 웃긴 건 뭐냐? 그래도 하얀 안개의 귀, 안개의 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안개의 귀잖아. 그러니까 안개의 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안개가 부정인데 귀도 안개야. 그럼 얘도 어떻게 보면 은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 결국엔 얘네들은 이걸 극복하지 못해. 극복했었으면 안개의 귀를 갖고 있지 않았겠지. 뭐 그런 얘기인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 놓고 보면 극복했을 때가 아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라는 거. 됐지? 자, 그리고 위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이런 거지. 기억, 니은에 대한 적절한 거, 기억, 니은 복귀. 기억은 누구냐? 내려갔다라는 건 신물물에 간 거야. 관심인 거지. 그리고 뒤에 들어가야 된다. 보지 말고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는 현실을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초부터 볼까? 1번. 1번. 기억은 시련에 굴복한 과거의 상황을 니은은 시련을 극복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이라고 하면 안 돼. 극복 우선 X. 두 번째, 기억은 연약함을 느끼게 된 원인을. 뭐 그럴 수 있는데. 니은은 낙관적인 태도. 낙관적 태도는 가질 리가 없지. 빠면 되지. 3번, 기억은 자연과 일체되고 싶으면 자연 헛소리야. 틀렸지? 이것도 볼까? 니은은 자연과 거리, 자연 헛소리야. 4번, 기억은 삶에 대한 생각이 전환되는 계기를.
전환된다. 삶에 대한 생각이 전환된다. 뭐 상처받은 거니까 전환되는 건가? 우선 넘겨볼게. 니은 삶에 대한 비애가 심화되는 계기로. 와, 애매하네. 조금 애매하다. 넘겨볼게. 밑에 5번. 기억은 현실을 모른 채 이루어진 대응. 맞지? 이거 너무 좋지. 그지? 뭐야? 그 뭐냐? 그 부정적 세상 모르잖아. 그지? 뭐야? 신물물 잘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데 뛰어들어간 거잖아. 그지? 니은은 현실을 알기에 그로부터 도출해낸 대응. 그치? 왜? 현실이 은폐하고 있으니까 귀로 들어야 돼. 대응. 너무 좋지. 그러니까 답은 깔끔하게 5번이 되는 건데 4번이 조금 애매하네. 4번 한번 읽어볼까? 9번에 4번 선지. 9번에 있는 2번 문제에 있는 4번 선지. 4번 선지 한번 잠깐만 볼게. 4번 선지 보면 전환되는 계기는 맞다고 얘기를 하네. 그지? 근데 삶에 대한 비애가 심화되는 게 아니라고? 비애가 심화되는 건 아니다. 그치. 비애가 심하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봐도 문제는 없겠구나. 비애가 심화되는 건 아닌 게 맞지. 비애가 심화되는 건. 왜냐면 귀로 들어야 된다. 그건 대응일 뿐이니까 이게 또 더 큰 비애라고 얘기할 건 없지. 왜냐면 이걸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런가? 조금 그러네. 어쨌든 근데 답이 너무 깔끔하게 5번으로 떨어져서 우선 이렇게 보고 1번 문제. 와, 마지막이다. 끝내보자. 1번. 어딨냐? 요거지. 1번.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시오. 가는 바다 나비고 나는 안개의 나라야. 뭐 둘 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네. 1번.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반복해서 가의 유사한 구절, 가는 유사한 구절이 있을 리가 없을걸? 그치. 절대 유사한 구절이 없지. 그럼 유사한 구절 X. 시적 의미를 강조하겠다. 넘길게. 2번. 가는 나와 달리 가야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맞아. 시적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단정적으로 태도. 문제 없는데? 그럼 나를 봐야 되겠다. 나를 한번 볼게. 나가 단정적 어조인가? 산다. 뭐 이렇게 한다. 음, 보지 말고 들어야 한다.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다. 좀 애매하네. 조금 애매하다. 우선 이거 넘겨볼게. 이것도 내가 보기엔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넘겨보자. 2번, 3번. 나는 가와 달리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는 시어를 통해서 나는 가와 달리 계절적 배경, 나 계절 배경, 안개는 계절 없어. 그럼 넘겨. 주면 되겠지?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의 모습을 형성한다. 너무 좋은데? 왜냐면 가에는 흰 나비 바다 나왔고 나에는 하얀색 그 안개가 나왔잖아. 이건 너무 좋잖아. 우선 넘겨볼게. 그리고 가와 나는 모두 공간학적 심상. 공간학적 심상은 미안하지만 가에만 있었어. 나는 없어. 그럼 빼면 되는 거지.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아니,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그럼 2번 4번인데 나가 단정적어줘. 화자의 태도. 화자의 태도가 아니네. 화자의 태도가 아니다. 끝났네. 됐네.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한번 읽어볼까 하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가를 봐. 나를 보면 안개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산다, 들어야 한다 할 수 있으니까 귀가 커진데 이런 토끼 같은 사람들이 산다. 그럼 화자가 토끼 같은 사람이 아니지. 화자가 귀가 커진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치? 화자의 태도가 안 나오지. 이게 나는 단정적으로라고 보는 게 맞나? 한번 확인해보자. 1번 선지. 1번에 있는 2번이네.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단정적으로. 잠깐만. 잠깐만. 가에서는 무섭지 않다. 시리다 같은 단정적으로 통해서 순수한 나비의 꿈이 좌절된 상황을 현장감 있게 보여주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아, 아, 기네. 아이씨, 그러면 이게 볼 것도 없었네. 내가 이게 왜 자꾸 고민됐냐면, 아니, 씨, 단정적으로 내가 보기엔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뒤에는 태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는 나와 달리라고 돼 있네. 둘 다 단정적으로 있는 거 맞잖아. 그럼 둘 다 단정적으로 있으니까 틀린 게 맞지. 아이씨, 처음에 고민할 것도 없었네. 해설 잘못, 아예, 선지를 잘못 읽었네. 가는 나와 달리야. 둘 다 단정적 어조가 있었거든. 내가 보기엔. 봐봐. 산다. 들어야 한다. 그지? 앉는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다 단정적 어조잖아. 다 단정적 어조가 있는데 단정적 어조가 아니지. 달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달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단정적 어조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그렇지? 그럼 답 4번. 됐나? 괜찮지? 오케이? 좋아. 우선은 여기까지만 우선 먼저 해볼 거야. 이렇게 할